네, 이어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네요. 다사다난했던 정말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았다. 금년도에는 많은 정치적 변화와 또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많은 눈이 쏠리고 있는 그런 아주 격변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월 첫날을 여는 우리 오늘 원래 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그동안 그 자원봉사 또 도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이런 날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동아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선별된 15명이 오늘 좋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해 주셨네요. 아까 가시는 거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아고등학교는 우리 남양주의 자랑인 학교 다 알고 계시죠? 예,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학교로 발돋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균 의원님이 동아고등학교 출신 대표로 또 오셨나 봐요. 인사드립니다. JBCC 이주성 이사님 마케팅을 못 하신다 그러면서 마케팅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큰절까지 올리시면서. 근데 그렇게 저 훌륭한 업체인데 왜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안 비쳤을까? 난 의문스러운데 오늘 확실하게 눈도장 찍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신대요. 열심히 하시는 이런 그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민족 자본은 대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되고 경제 발전에 견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중소기업이 크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주면서 일궈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장된 중소기업은 또 자기 것만의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와 그리고 국민과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노력하시면 좋을상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 테크노밸리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선정 사업에 구리시하고 협업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나갔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채택이 돼서 이제 19년부터 내년부터 좀 행정 절차 이행하고 19년은 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지난달에는 저도 김장을 많이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김장하는 데가 새마을하고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별로, 읍면동별로, 또 각 단체별로, 또 자원봉사 하시는 모든 이런 단체별로 전부 그 김장을 많이 담궈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바로 남양주가 엄청나게 복지 잘한다고 세상이 다 아는 마당인데 그 현장을 바로 보여주는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모습이냐 그런 얘기죠. 옛날부터 우리는 김장 담궈 놓으면 마음이 편안했잖아요. 월동준비 끝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김장에 담겨 있는 우리 민족의 애환이랄까 이런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는 편안함 이것은 그 김장 얼마 안 되는 가치지만은 엄청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김장 담글 때는 혼자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이렇게 담궈서 먹여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은 이제 동네 잔치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정말 세계가 보는 아주 우리나라의 고유 풍습이다. 계속 전통을 이어가야 될 따뜻한 풍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세계 유기농대가 있었고 세계 유기농대 이제 우리가 개최국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우리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또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지능형 자족 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 협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저 인도의 무디 총리가 100개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고 2개 지역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진척이 됐죠. 그 2군데를 다 가서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설명 듣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공감하는 미래의 시대의 스마트 도시가 대세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현재는 우리보다는 수준이 떨어져 있더라. 높진 않아요. 근데 IT 강국으로 소문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IT 산업을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IT 강국이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IT를 이용하면서 생활에 편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적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삼성 핸드폰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저력을 맛보고 왔는데 또 실망스러운 부분도 몇 개 있었어요. 13억의 인구를 갖고 있고 카운트된 인구만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3억이 더 된다는 뜻이죠.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자치단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민족 자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다니는 데마다 포장 제대로 돼 있는데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차선까지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그냥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참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대기질이 너무 나빠요.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근데 전혀 뭐 콜록콜록하지도 않고 다니더라고요. 그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단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하천은 시꺼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와 물을 빼놓으면 완전히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후손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델리 시청에 이제 제가 또 방문했는데 그날따라 대기질이 너무 나빠. 스모그가 아니라 새까맣게 꼈을 때인데 그날 그래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잔뜩 시청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하고 기자들 몇 명 와 있는데 그 대기 문제, 물 문제, 또 쓰레기가 또 온 도시 천재 쓰레기 천재예요. 쓰레기 문제 요거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할 거다. 그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하여튼 많이 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메이저 신문 또 그 우리 KBS와 같은 이런 큰 공영방송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와서 이제 뭐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엔 그런 정보를 잘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다 뒤져가지고 또 대한민국 남양주에 대해서 다 쳐보고 또 이렇게 다 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서구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 뭐 다 이렇게 뭐 OECD에서 챔피언 시장에 선정됐는데 남양주 4.0 또 복지 뭐 이런 거 잘해가지고 됐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통역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그 쓰레기 문제, 그 대기 문제, 물 문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내가 얘기한 걸 다 하려면 굉장히 기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이제 그 다음부터 표정과 태도가 바뀌는 거야. 이거 완전히 도사가 왔다 이런 표정이에요. 표정. 응? 뭐 지자랑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는데 신문에 났어요.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타이틀이 딱 나오는데 인도말로 나와서 몰라서 우리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남양주 이서구가 손님으로 오셨는데 우리들에게 한 수 가르침을 주시고 가셨다. 아니 통역사가 조금 이제 의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뭐 최소한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구나 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사설 비슷하게 기자의 의견도 좀 쓰고 내가 인터뷰한 내용. 근데 인터뷰하고 호텔로 갔는데 거기도 계속 기자들이 전화하고 우리 통역한테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잘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한참 써서 주고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그 시장이 남양주에 방문하고 싶은데 그 초청을 해주시겠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좋은 기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얻은 교훈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저 같이 간 일행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에 사는 거, 특히 대한민국 남양주에 살고 있는 거 그 자체만 해도 행복으로 알아라. 근데 전부 공감을 했어요. 같이 간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은 절대로 어떤 가치를 희생하더라도 공기와 물은 지켜야 되겠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물을 조금 깨끗한 하천물을 그리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면서 더 좋게만 흘려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확실히 하고 왔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 살리기 운동해가지고 소하천을 공원으로 하는 사업을 행정복지센터별로 여기서 발표를 하고 내년에부터 이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했다 싶은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 우리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고 왔다라는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빨리 변하잖아요. 1년 아닌 6개월, 몇 개월 단위로. 내가 보기에는 핸드폰 기종 바뀔 때마다 시도가 바뀌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학자들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미래 예측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의 예측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 확실한 미래 예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99%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고 1%만이 미래를 보고 현재를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후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후자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양주 4.0을 했고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를 방문해서 그런 걸 확신을 갖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다녀와서 더 확신을 얻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남양주의 미래를 확실하게 좌우될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고민해야 됩니다. 미래의 그림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사람이 마음 먹어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2명, 3명 마음을 합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능형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린 미래의 그림이다 이거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테크노밸리를 유치시켰고 산흥 첨단 산업단지를 우리가 유치했고 또 이제 공공 임대주택형 기업형 공공 임대단지를 LH와 곧 같이 할 것입니다. 그곳엔 바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밸리가 클러스터화 시켜가지고 미래에 우리 먹거리 그리고 도시를 좌우시킬 수 있는 성패를 좌우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성실히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은 그리고 그런 유치를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치 전쟁을 벌일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해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죠. 요즘 또 남쪽에서는 AI가 또 유행이고 또 겨울철이면 항상 찾아오는 그런 가축 전염병 이런 것들 우리가 예방 활동 철저히 해야죠. 한번 발생되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그래서 그 예방 활동은 동물 복지를 확실하게 구현시키는 겁니다. 사람 복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축의 복지, 그 사람들의 그 생육 환경을 잘 조성시켜서 그런 병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7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봉사자이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무한 봉사와 무한 책임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일을 이런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됩니다. 신뢰는 청렴에서 나옵니다. 청렴. 누차 강조하지만은 공직자의 청렴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다산의 도시에서의 청렴은 다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민심서 제1 구절에 타가는 가구야 목민가는 불가구다. 이 말이 딱 한 줄 써 있어요. 다른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지방에 근무하는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목민가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대목입니다. 청렴을 강조하는, 청렴을 제1로 강조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연말 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자가 좀 제법 되고, 그래서 많은 인사가 또 이제 정기 인사가 단행될 텐데, 늘상 그래 왔지만은 청탁, 남을 통해서 시장에게 청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청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제가 해왔던 정책이고 일관되게 해왔던 행동이다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은 인사 때 되면 괜히 불안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번 인사는 정말 여러 곳에서 그동안 열심히 민원 열심히 처리해주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직렬 파괴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 우대, 딱 이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헌법 제7조 대한민국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이며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잊지 마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아주 감동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